도망친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결혼식장에 남은 건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뿐이었고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고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지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었죠. 대기실 안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보아와 마주 선 지은호. 그 장면은 너무 짧았지만 지혁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라진 신부, 그리고 신부 곁에 있던 은호. 왜 하필 그 자리에 은호가 있었던 거지? 지혁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지혁이었는데 왜 결혼 직전에 보아가 자신을 불러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대기실에서 마주한 보아는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고 오히려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은호는 끝내 묻지 못했어요. 단순히 불안해서 자신을 찾은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곧 이어진 옛 애인에게 돌아가겠다는 보아의 메시지는 은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의 눈빛 속에는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기쁨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식이 무산된 뒤 지혁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굴욕과 상처를 되뇌었죠. 보아는 왜 떠난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그러나 그런 의문보다 더 먼저 떠오른 건 대기실에서 마주쳤던 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우연일까? 아니면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질투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은호가 보아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왜 하필 결혼식 직전에 만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박성재는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지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미묘한 만족감을 느꼈던 거죠. 성재는 오래전부터 은호를 향한 마음을 숨겨왔지만 늘 지혁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혁의 결혼식이 산산조각 나고 은호와 지혁 사이에 불신이 싹 트는 걸 확인한 성재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거야.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기댈 때가 필요하면 내가 있잖아.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위로가 되면서도 여전히 지혁을 향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혁의 시선과 의심이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보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회사 누구에게도 연락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종적을 감춘 것이었죠. 언론에서는 재벌가 결혼식 파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떠들어댔고 지혁은 회사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리더 자격이 있나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혁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우연히 보아의 다이어리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 안에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두려움, 끝내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불길한 글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호는 글을 읽으며 직감했죠. 보아가 결혼을 두려워한 건 단순히 옛 애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지혁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가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혁은 결국 은호를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보아랑 무슨 얘기했어? 대체 무슨 말을 나눴길래 그렇게 혼란스러워 보였던 거야? 은호는 대답을 망설이다 결국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였어. 별건 아니었어. 하지만 지혁은 이미 눈빛으로 모든 걸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지혁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상처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와중에 은호 앞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보아를 구하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 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건지,
누가 이 메시지를 보낸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보아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지역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아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다는 건데요. 아버지와 보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사실은 지역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다이어리 속 반복되는 글귀에서 지역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며 점점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보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지역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은호를 막아섰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끝내 감춰야 할지. 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사이에서 성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은호의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 파행으로 시작된 사건은 단순한 연애 갈등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과 사라진 신부의 행방 그리고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이 얽히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